안녕하십니까. 인솔가이드 일정 기본 업무 강사 윤형룡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은 투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솔가이드가 해야 할 역할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학습하시게 됩니다. 인솔가이드란 단어를 들여다보면 인솔이란 단어에는 행사 진행을 담당하는 진행자로서의 역할이 담겨 있고, 가이드라는 단어에는 현지 관광지, 문화, 역사 등의 안내를 해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인 고객에게 항공, 열차, 버스, 식당, 호텔 등에서 안내하는 업무는 인솔 분야가 되겠고, 박물관에서의 작품 설명, 도시와 국가 설명, 음식, 문화, 역사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가이드로서 갖춰야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입문 지식적인 부분의 강의는 파트 1 입문, 그리고 파트 2 공통 강의를 통해 학습을 하시게 되고, 파트 3 직무에서는 주로 인솔 능력과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강좌로 학습이 이어지겠습니다. 인솔과 가이드 양면을 모두 갖춰야 인솔 가이드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만, 가이드 부분은 잘했다 못했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는 반면, 인솔 업무는 수행이 되었냐 안 되었냐로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루브르 박물관에서 1시간 동안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베테랑 가이드가 있는 반면, 실력이 부족해서 설명 시간도 짧고 그 깊이도 매우 얕은 가이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솔 업무의 평가는 경유공항에서 제 시간에 비행기를 갈아탔느냐 못 탔느냐, 유람선 탑승 전에 안전사항을 공지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별 개수나 점수로 따질 수 없는, 해야 할 일을 했는지 못했는지 구분이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른 일정 기본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을 시 투어의 만족도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행 자체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행사 입장에서는 가이드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솔 역할만큼은 전혀 문제 없이 확실하게 마스터된 인원이 행사 진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선 일정상의 기본 업무를 학습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여행업의 구조와 패키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죠. 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이런 그 여행사들은 실제로 SNS, 홈쇼핑, 그리고 홈페이지, 신문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모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모객사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모객사가 여행객들이 여행을 갔을 때 이용하게 되는 식당, 호텔, 버스, 입장 티켓, 그 다음에 현지의 가이드, 이런 것까지 직접 준비하는 그런 여행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모객사가 현지까지 모두 컨트롤하지는 않고요. 실제 현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현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지 회사 또는 현지 랜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모객사가 현지 회사와 직접 또 거래를 하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 회사와 가격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그 중간에서 현지 회사와 모객사 사이에서 영업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을 흔히 랜드사라고 또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에 있는 회사들은 현지 랜드사,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회사는 한국 랜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현지 회사가 직접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모객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볼 수도 있겠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행사, 즉 모객사, 랜드사, 현지 회사, 이런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흔히 OP, 오퍼레이터의 준말이죠. OP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항공 관련 업무, 그리고 고객 관리, 그리고 일정 관리, 무엇을 하든 간에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사무직 분들을 보통 OP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솔 가이드, 버스 기사, 라이센스 가이드, 그 다음에 식당, 호텔, 쇼핑센터에 직원들이 있겠죠. 자, 이 중에서 버스 기사,
그 다음에 현지의 라이센스 가이드, 한국의 관광통역 안내사와 같은 역할이겠죠. 그리고 식당 직원, 호텔 직원, 쇼핑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현지인일 것입니다. 자, 인솔 가이드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한국 사람이고요. 그런데 가끔 한식당이라든가 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한국인이 운영하는 교포분이 운영하는 쇼핑센터,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중 라이센스 가이드 동반 여부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관광지 또는 입장지에 라이센스 가이드가 의무적으로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 입국 공항에서부터 라이센스 가이드가 동반되어야지 관광버스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야외든 실내든 간에 모든 관광지에 라이센스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요. 국가에 따라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입장지 그리고 특정 관광지에서만 라이센스 가이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스텝 구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라이센스, 현지인이죠. 물론 사회 역사 공부도 되어 있고 문화 설명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당연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설명을 하면 우리 인솔 가이드들은 통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인솔 가이드 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두죠. 그래서 라이센스 가이드의 현지어나 영어 설명 없이 인솔 가이드가 고객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라이센스 가이드는 오로지 자격증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는 일이 거의 없죠. 옆에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시팅 가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좋은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라이센스 가이드 앞에서 시팅 가이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 화면에서는 여행을 구성하는 조직을 빠짐없이 그려두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들 광고에서 볼 수 있는 모객사, 그리고 중간 역할을 하는 랜드사, 그리고 실제 현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현지회사. 물론 두 회사는 같은 회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들을 현장에서 대면하는 인솔 가이드, 버스기사, 라이센스 가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가불병정의 관계가 확실하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 항공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가불병정을 떠나서 슈퍼 울트라 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행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는 물건을 구매하는 쪽이 물건을 판매하는 쪽보다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업에서의 항공사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항공 티켓이 없으면 여행 상품 자체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티켓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항공은 버스와는 다르게 좌석수를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가 여행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특별기 편을 만든다든가 전세기 편을 만드는 경우에 항공사가 모객사에게 평소 거래하던 모객사에게 티켓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티켓이 다 팔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모객사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없었던 상품을 새로 만들어서 모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됩니다. 심지어는 항공사로부터 좋은 티켓, 좀 더 싼 티켓을 받기 위해서 또 많이 받기 위해서 항공권이 필요한 모객사 직원이 항공사에게 로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솔 가이드의 소속은 그림과 같이 모객사, 랜드사, 현지 회사까지 다양합니다. 여행업의 특성상 가이드란 직업은 일하는 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투어가 많을 땐 인천공항에서 바로 투어를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의 전쟁, 쿠데타 같은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 지진과 해일, 대형 자연재해,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와 같은 큰 사건이 있으면 몇 달씩 심지어는 몇 년씩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규직 고정급으로 고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대부분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4대 보험 의무가 없는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 소득자 등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전문 직업군에서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어느 여행사든 고객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인솔 가이드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투어를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고객사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력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죠. 그리고 고객 불만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골치도 아프고, 심지어는 바로 이 인솔 가이드 배정에 또 이권이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객사들은 이런 가이드들을 전문적으로 선발하고 양성하는 전문 회사에 아웃소싱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전적인 여행업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인솔 가이드 분들 중에서 상당한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실력과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계신 인솔 가이드 분들이 늘어나야 우리가 전문직으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처럼 인솔 가이드는 여행의 필수 요소이자 여행 전문가로서 고객의 불만, 불편을 방지하고 가치 있는, 기억에 남는 여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본 아카데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인솔 가이드 분들이 이런 경지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고 잘 수련된 분들이 많아지면 더 빠르게 전문가 집단으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숙지하고 진행해야 되는 과정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목격된 고객들의 출발 일정과 인원수가 확정이 되면 인솔 가이드를 배정하게 되죠. 배정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고객 리스트, 연락처가 있는, 여권 번호가 있는 고객 리스트를 받게 되고요. 일정표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통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안내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출발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모객사를 방문해서 여행에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고객 사은품, 이런 물품들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현지의 정보를 확인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예약을 미리 해두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인천공항에서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쳐 두었는데요. 제가 50%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천공항에서 고객을 실제로 첫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의 첫 인상은 50% 결정이 됩니다.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안내를 상세하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했느냐,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공항에서 처음 고객을 뵈었을 때 고객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고객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인솔 가이드가 있는 반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고객들로부터 경계를 당하는 가이드들도 있습니다. 어느 인솔 가이드가 실제 투어에서 고객에게 더 칭찬을 받고 더 훌륭하게 일정을 소화해낼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되겠죠. 공항 미팅 후에는 비행기 탑승을 하겠죠. 비행기 탑승했다고 비행시간 동안 고객들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겠죠. 기내 식사 안내를 한다든가 기내에서의 자리 안내 등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버스 기사가 마중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항 건물 안까지 기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을 때 그때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사에게 연락을 해서 위치 확인을 하고 고객들이 모두 짐을 찾은 후 같이 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버스 기사를 만나고 버스를 승차하게 되겠죠. 이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일정 중에는 호텔, 식당, 관광지 등 아주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다음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다 끝나면 현지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현지 공항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손님들과 함께 짐을 찾고 한 분 한 분 모두 인사드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업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여행사마다 보고서 양식에 맞도록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수익금에 대한 정산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적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항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탄불, 도하, 모스크바, 카타르, 타슈켄트 같은 공항에서 경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유하는 도중에 만약에 제 시간에 갈아타지 못하거나 또는 손님을 한두 분 빼놓고 갈아타거나 그렇게 되면 인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외항사라면 역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경유 과정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일정을 목록만 훑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투어 배정에서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보고서 작성, 그리고 고객들에게 안부 인사 묻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투어 가이드 아카데미 강사 윤형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